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다. 제목을 왜 달았는데 이 제목을 보신 분들이 이미 다 한마디씩 하셨겠죠. 속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지목받고 있는 부분, 물론 아프간 사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철수 문제, 이 부분은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다 공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른 문제들을 지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단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가장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국경 문제, 특히 텍사스 지역의 이 월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바이든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이걸 좀 덮이는 것 아닌가라고 어쩌면은 좀 반가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 쪽에서 뭐 공격의 고삐를 늦추거나 하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지율이 어떤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9월 15일, 16일 양일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바이든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 부정적인 평가가 50%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부정평가가 50% 나온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44%라는 것이 과연 낮은 거냐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있는데, 어떻게 44%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놀라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민주당 당원들 중에 한 70% 가까이가 바이든의 국정을 지지하고 있는, 무조건 지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숫자가 과거에는 좀 더 높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 그리고 로이터와 입소스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좌편향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바이든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낮은 것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맥러플린이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6일 동안이군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카멀라가 46% 지지율이, 부정평가는 역시 50%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 이제 맥러플린의 조사에서 또 다른 이야기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은 지금 아주 최악입니다. 부정평가가 59%, 긍정평가는 39%. 근데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46%나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59%인데 매우 부정적이다가 46%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 생각은 굉장히 나쁜, 악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 역시 부정평가가 49%, 거의 50% 수준이죠. 긍정평가는 32%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평가 부분에서는 펠로시보다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평가, 이게 35%. 이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밑바닥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어쩌면 이거보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존 맥러플린이라는 여론조사를 주관했던 이 존 맥러플린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이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지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신미약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제대로 연설도 못하는 데다가 프롬프터 읽는 것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심지어는 프롬프터 맨 밑에 지문으로, 행동으로 하라고 지문으로 보여준 것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눈으로 읽고 있는, 말로 하고 있는, 이게 결국에는 도대체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더군다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본인 스스로가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다 주어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결국에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보험 들어놨던 인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작년에만 해도 이미 바이든의 건강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 정말 너 그 건강 상태 지킬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보통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계속해서
일종의 쇼를 했죠. 자신은 아주 건강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막 말로 되받아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바이든이 분명히 오랫동안 대통령직에 있지 못할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부통령한테 자리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바이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바이든 해리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통령의 이름을 갖다가 같이 대통령 이름과 부통령 이름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행정부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걸 공식적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공표한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바이든이 아예 끝까지 4년 끝까지 대통령 할 생각이 아예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단초들을 근거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 주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이 너무나 많은 실책들을 지금 펼쳐져 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 국경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그다음 뭐 중국을 핸들링하는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추진했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제대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계속 대통령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그런 갈등을 드러냈었던 게 바로 저기였었죠. 펠로시하고 바이든하고 화상 회의를 할 때 모습이었는데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바이든이 이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펠로시 쪽에서 이렇게 영상을 끊고 영상이 꺼진 줄 알고 질문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소리가 다 들려왔던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지도부 내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은 펠로시 나이가 더 많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펠로시는 좀 건강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바이든처럼 아주 센 일정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듯이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지난 주말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하지만 많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다녔던 영상은 그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모습과 함께 지금 인터내셔널 브릿지 밑에 있는 12,000명의 IT 난민들 그 영상을 동시에 같이 보여주는 지금 국경은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데 바이든은 한가롭게 지금 자전거 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오히려 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확산했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뉴스맥스는 델리오 지역의 다리 밑에 있는 12,000명에 대해서 이 부통령의 지지율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지금 다 맡겨놓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국경 문제를 지금 다 맡고 있는 이 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거 뉴스믹스에 출연했던 출연진 중에 베시 맥커히라는 전에 뉴욕주 부주지사를 했던 분이 여성분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은 해리스에게 남부 국경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맡겼는데 이것은 국경만이 위기가 아니라 IT인들이 지금 미국 전국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조롱해왔고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 모든 걸 했다. 이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국경에 제발 와달라 했는데 안 가죠.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고 텍사스 안 가. 애리조나 안 가. 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게. 그리고 갔던 데가 과테말라 멕시코 이렇게 방문을 하죠. 그런데 과테말라 멕시코 가가지고 한단 소리가 do not come. 완전 바보가 되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단 얘기 결국 do not come이냐. 그리고 그 나라들한테 돈 퍼줄 테니까 국민들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온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너 바보 아니냐.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막 쏘아붙이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물론 언론들이 엄청나게 쏘아붙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한 석 달 만에 이 국경에 방문하겠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관계도 없는 엘파소에 가가지고
거기도 물론 국경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방문해가지고 뭐 시찰했다는 둥 뭐 이러고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작 문제가 심각한 이 델 리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부터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거기서 밤샘 이 순찰대랑 같이 밤샘 근무를 같이 하면서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카르텔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강 건너서 뗏목 띄워가지고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뭐 촬영하고 뭐 이 정도로 의원들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취재하고 확인할 정도까지 작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멀라 해리스는 끝내 그 지역을 가지 않고 거기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엘파소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국경 방문했네 기념 촬영하고 그냥 돌아오는 이런 쇼를 했었던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상황도 이렇게 지금 국경이 뻥 뚫려가지고 IT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보도가 되는 시점이 목요일, 금요일 팍스뉴스를 통해서 다 생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멀라 해리스는 주말에 놀러 다녔죠. 무슨 뭐 축구 경기장 가가지고 동전 던지는 거 하고. 근데 그것도 뭐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다가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동전 던지는데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는 군중들의 환호성이 배경에 나옵니다. 영상을 보면은 배경에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화면에는 군중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별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왁자지껄 한 10만 관중이 모인 것처럼 으쌰으쌰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삥 눌러서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관중석은 텅텅 비어 있는. 왜 그런 식으로 조작을 자꾸 하냐 이거죠. 민주당 저희는 지금 답답한 게 너무나 떳떳하지 않은 완전히 이 둘은 지금 무슨 뭐 배우입니다. 여기는 지금 C급 배우고 여기는 B급 배우고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배우들인데 왜 그런 쇼를 하냐 이겁니다. 거기에 동원된 방송국이 C스팬입니다. 국영방송입니다. 의회방송이죠. 의회방송국. 그런 국영방송국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쇼업하고 가짜로 거짓말이죠. 이거는 순전히 가짜로 사운드 이펙트를 입혀놓는 이런 못된 짓을 그걸 보고서는 바보 같은 국민들은 또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국민들도 있겠죠. 하여간 답답한 겁니다. 아니요. 아무리 헐리우드 감독들, 헐리우드 배우들이 지들 편을 들어준다고 하지만 지들이 헐리우드 배우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쨌든 간에 맥커히 전 뉴욕 부주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위기의 엄청난 공중보건 위협인 IT인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은 실제로 브라질에서 몇 년을 보냈고 멕시코를 통과해 걸어온 사람들이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엄청 높은 곳으로 유명한 나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가 높은 이 두 나라에서 몇 년간 살다가 걸어서 미국까지 온 사람들이다. 지금 거기 다리 밑에 있는 12,000명의 이 IT인들이 과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도 하지 않고 그들한테 백신 주사도 놓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럼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들 중 다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요즘 몸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이제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위기다. 단지 그 델리오 지역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브릿지 거기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다. 사실 IT 난민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멕시코를 걸어서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통과해가지고 그 국경 지역까지 오고 있는 모든 캐러밴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몇 달 전에는 이들을 어떻게 검사도 하지 않고 미국에다 풀어주느냐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으나 그것도 100% 검사를 하지 못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이 불법 이주자들을 기자들이 인터뷰에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다 몇 개월 전에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IT 난민들의 이야기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최근의 소식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결국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전부 다 합심해가지고 딱 한 명 빼고 26명의 공화당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바이든한테 만나자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죠.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 요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지난 주말에 의회에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은 해명해라. 의회에다가 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라 라고 일단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 날짜가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계획을 발표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 내일 돼보면 또 알겠죠. 내일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에 관련해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